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분명히 약은 꾸준히 드시고 있는데 몸은 예전처럼 가볍지 않습니다. 변비는 습관이 되어버렸고 아침마다 배는 더부룩합니다. 건강검진 결과지를 보면 혈당 수치는 조금씩 올라가 있고 콜레스테롤도 경고선에 걸려 있습니다. 체중은 크게 늘지 않았는데 유독 배만 나옵니다. 피곤함은 쉽게 가시지 않고 예전보다 소화도 느려졌다는 느낌이 듭니다. 나이 들어서 그런 거겠지. 운동을 더 해야 하나 보다. 약을 하나 더 늘려야 하나? 이렇게 생각하며 넘기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하지만 많은 경우 문제의 시작은 생각보다 단순한 곳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속 식이섬유 부족입니다. 식이섬유라고 하면 대부분 채소 몇 잎 정도 떠올리십니다. 나는 김치도 먹고 나물도 챙겨 먹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한국 중장년층의 하루 식이섬유 섭취량은 권장량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밥과 국 위주의 식사, 간편식과 외식이 늘어난 식습관 속에서 몸이 필요로 하는 섬유질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식이섬유가 부족해지면 가장 먼저 장이 느려집니다. 배변이 원활하지 않으면 노폐물이 몸에 오래 머물게 되고 그 영향은 혈당, 혈관, 체중, 면역력까지 이어집니다. 혈당이 식사 후 급격히 올라갔다가 빠르게 떨어지면서 쉽게 피로해지고 군것질이 늘어납니다. 콜레스테롤이 장에서 충분히 배출되지 못해 혈관 건강에도 부담이 쌓입니다. 배는 쉽게 차고 조금만 먹어도 더부룩해집니다. 문제는 이런 변화가 하루아침에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조금씩 아주 서서히 몸의 균형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나이 탓으로 착각하고 지나치게 됩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식이섬유는 약이 아니라 식탁 위 선택만 바꿔도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점입니다. 비싼 건강식품이나 복잡한 식단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음식 몇 가지만 제대로 선택해도 장의 리듬이 살아나고 혈당이 안정되고 포만감이 달라지는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50대 이후 반드시 챙겨야 할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 7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각 음식이 몸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어떻게 먹어야 효과가 살아나는지,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까지 현실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신다면 약을 더 늘리기 전에, 운동을 무리하게 늘리기 전에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 드릴 식탁의 작은 변화부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몸은 생각보다 빠르게 반응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영양소라고 하면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비타민 정도만 떠올립니다. 하지만 실제로 건강을 좌우하는 숨은 핵심 영양소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식이섬유입니다. 식이섬유는 우리 몸에서 소화되지 않습니다. 에너지로 쓰이지도 않고 영양분으로 흡수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별 의미 없는 성분 정도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들은 식이섬유가 장, 혈당, 혈관, 체중 관리까지 동시에 영향을 주는 조절자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식이섬유는 장 안에서 물을 흡수해 변의 부피를 키워줍니다. 이렇게 부피가 커지면 장의 연동운동이 자연스럽게 활발해지고 배변 리듬이 규칙적으로 회복됩니다. 변비가 줄어들면 노폐물이 장 안에 오래 머무르지 않게 되고 복부 팽만감과 더부룩함도 함께 줄어듭니다. 하지만 식이섬유의 역할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식이섬유는 장 속 유익균의 먹이가 됩니다. 유익균이 늘어나면 장내 환경이 안정되고
염증 반응이 줄어들며 면역 균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최근에는 장 건강이 단순히 소화 문제를 넘어 피로감, 피부 상태, 심지어 기분 안정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연구들도 계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혈당과의 관계입니다. 식사 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이유는 음식이 빠르게 소화 흡수되기 때문입니다. 식이섬유가 충분하면 음식물이 장을 통과하는 속도가 느려지고 당분 흡수 속도도 완만해집니다. 그 결과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고 급격한 저혈당 반동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쉽게 배고파지지 않고 군것질 욕구도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혈관 건강에도 식이섬유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수용성 식이섬유는 장 안에서 콜레스테롤과 담즙산을 붙잡아 몸 밖으로 배출하는 기능을 합니다. 이 과정이 꾸준히 이루어지면 혈중 LDL 콜레스테롤 수치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고혈압이나 심혈관 질환 위험을 관리해야 하는 50대 이후 세대에게 식이섬유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체중 관리 측면에서도 식이섬유는 매우 실용적인 도구입니다.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은 씹는 시간이 길고 포만감이 오래 유지됩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과식 가능성이 줄어들고 자연스럽게 하루 총 섭취 열량이 안정됩니다. 무리한 다이어트보다 식이섬유 섭취를 늘리는 방식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이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식이섬유 섭취에 실패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채소를 먹고 있다는 인식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 섭취량을 계산해 보면 하루 권장량인 30g에 크게 못 미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국에 들어간 몇 가닥의 채소, 반찬 한두 젓가락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착각은 건강식품이나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식이섬유 표시만 믿는 것입니다. 음료, 시리얼, 간편식에 첨가된 섬유질은 실제 자연식품의 섬유 구조와 다르고 장에서 동일한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기본은 언제나 자연 식재료입니다. 정리해보면 식이섬유는 장의 리듬을 회복시키고 혈당 변동을 완화하며 콜레스테롤 배출을 돕고 포만감을 유지해 과식을 줄이고 면역 균형까지 간접적으로 돕는 50대 이후 건강이 핵심 기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파트에서는 왜 한국 중장년층이 특히 식이섬유가 부족해질 수밖에 없는지, 우리 식탁에 어떤 습관이 문제인지 현실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집에서 밥도 해 먹고 김치도 잘 먹는데 식이섬유가 부족할 리가 있나요? 겉으로 보기에는 충분히 챙겨 먹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실제 식탁을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식이섬유가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숨어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밥과 국 중심의 식사 구조입니다. 한국 식탁은 흰 쌀밥, 국이나 찌개, 그리고 몇 가지 반찬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흰 쌀밥에는 식이섬유가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정제 과정에서 껍질과 배아가 제거되면서 섬유질이 대부분 사라집니다. 밥 한 공기를 먹어도 섬유질 섭취량은 생각보다 매우 적습니다. 국과 찌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채소가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오래 끓이면서 양이 줄어들고 실제 섭취되는 섬유질은 많지 않습니다. 게다가 국물 위주로 먹는 습관은 나트륨 섭취를 늘리고 포만감을 빠르게 떨어뜨려 추가 섭취를 부르게 됩니다. 두 번째 원인은 외식과 간편식의 증가입니다. 중장년층도 예전과 달리 배달 음식, 즉석식품, 편의점 식사를 자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음식들은 조리 편의성과 맛을 우선하다 보니
식이섬유가 풍부한 재료는 상대적으로 적고 정제 탄수화물과 지방 비중이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포만감은 빨리 생기지만 장은 필요한 섬유질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합니다. 세 번째는 채소 섭취에 대한 착각입니다. 상추 몇 장 먹었으니 괜찮겠지. 나물 반찬 있으니까 충분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권장 섭취량을 채우려면 생각보다 많은 양의 채소와 식물성 식품이 필요합니다. 반찬 몇 젓가락만으로는 하루 필요량의 절반도 채우기 어렵습니다. 네 번째는 치아, 소화력, 식감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딱딱하거나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씹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자연스럽게 부드러운 음식, 국물 위주 식사, 흰빵이나 면류로 식단이 이동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식이섬유 섭취량은 더 줄어들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건강식품 의존 착각입니다. 유산균, 효소, 각종 보충제를 챙겨 먹으면서 식사는 대충 해도 괜찮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장 건강의 기본 재료는 어디까지나 실제 음식 속 섬유질입니다. 보충제는 보조일 뿐 대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여섯 번째는 물 섭취 부족입니다. 식이섬유는 물과 함께 작용해야 효과를 냅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오히려 변비가 심해질 수 있고 복부 불편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경험 때문에 섬유질 섭취를 꺼리게 되는 악순환이 만들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요인은 습관의 누적입니다. 젊었을 때부터 이어져 온 식습관이 큰 변화 없이 계속 유지되면서 몸이 요구하는 섬유질 수준과 실제 섭취량 사이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게 됩니다. 문제는 이 부족 현상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수년간 누적되면서 혈당, 체중, 혈관, 장 건강 전반에 영향을 주게 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다행인 점은 이 문제는 아주 작은 식탁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개선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식사 구조를 완전히 바꿀 필요도 없고 극단적인 식단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어떤 음식을 선택하느냐, 어떤 순서로 먹느냐, 어떤 재료를 추가하느냐의 차이만으로도 장은 빠르게 반응합니다. 이제 다음 파트에서는 실제로 일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조리도 어렵지 않으면서 식이섬유를 효과적으로 채워줄 수 있는 음식 베스트 7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실제로 어떤 음식을 선택하면 식이섬유를 효과적으로 채울 수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중요한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을 것. 둘째, 조리가 복잡하지 않을 것. 셋째, 꾸준히 먹을 수 있을 만큼 부담이 적을 것. 이 기준을 충족하는 음식들로 구성했습니다. 첫 번째는 귀리입니다. 귀리는 수용성 식이섬유인 베타글루칸이 풍부한 곡물입니다. 이 성분은 장에서 젤처럼 부풀어 혈당 상승 속도를 늦추고 콜레스테롤 배출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아침에 귀리밥을 소량 섞어 먹거나 오트밀 형태로 우유나 두유에 불려 먹어도 충분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갑자기 많은 양을 섭취하면 가스가 차거나 더부룩할 수 있으므로 처음에는 소량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는 불용성 식이섬유와 수용성 식이섬유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어 배변 개선에 특히 도움이 됩니다. 찐 고구마 형태로 간식이나 아침 대용으로 활용하면 포만감도 오래 유지됩니다. 단, 군고구마처럼 당도가 높아지는 조리 방식은 혈당 상승폭이 커질 수 있으므로 양 조절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사과입니다. 사과 껍질에는 펙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펙틴은 장내 유익균 먹이가 되어 장 환경을 안정시키고 식후 혈당 변동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가능하면 껍질째 깨끗이 세척해 드시는 것이 좋으며 주스로 갈아 마시기보다는 씹어서 섭취하는 것이 섬유질 효과를 살리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 콩류, 특히 렌틸콩과 병아리콩입니다. 콩류는 식이섬유와 단백질을 동시에 공급해 주는 훌륭한 식재료입니다. 혈당 안정, 근육 유지, 포만감 유지에 모두 도움이 됩니다. 샐러드에 섞거나 밥에 소량 혼합해 드시면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화가 약한 분들은 처음에는 소량부터 시작해 장이 적응할 시간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김치와 발효 채소입니다. 김치는 식이섬유와 유산균을 동시에 섭취할 수 있는 한국형 건강식품입니다. 다만 나트륨 섭취를 고려해 과도한 양은 피하고 가능하면 국물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채나 겉절이처럼 덜 짠 형태로도 활용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는 섬유질뿐만 아니라 항산화 성분도 풍부해 혈관 건강과 면역력 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살짝 데쳐서 반찬으로 활용하거나 샐러드에 곁들이면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너무 오래 익히면 영양 손실이 커질 수 있으므로 짧은 조리가 좋습니다. 일곱 번째는 견과류입니다. 아몬드, 호두, 피스타치오 등은 식이섬유와 좋은 지방을 함께 공급합니다. 하루 한 줌 정도를 간식으로 섭취하면 혈당 안정과 포만감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단, 소금이 첨가된 제품이나 과도한 섭취는 열량 과잉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무염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음식들의 공통점은 특별한 조리 기술이 필요 없고 일상 식단에 자연스럽게 추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완벽하게 모두 챙길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의 생활 패턴에 맞는 두세 가지만 선택해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아무리 좋은 식이섬유 음식이라도 잘못 먹으면 오히려 불편해질 수 있는 실수 사례와 주의점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식이섬유가 건강에 좋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분들이 갑자기 식단을 크게 바꾸려고 합니다. 채소를 한꺼번에 많이 먹고 과일을 몰아서 섭취하고 잡곡밥 비율을 갑자기 높이기도 합니다. 의욕은 좋지만 이런 방식은 오히려 몸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섭취량을 갑자기 늘리는 것입니다. 식이섬유는 장내 미생물이 분해하면서 작용하는데 갑작스러운 증가에 장이 적응하지 못하면 가스, 복부 팽만, 폭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나에게는 안 맞는다라고 오해하고 섬유질 섭취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처음에는 평소보다 조금만 늘리고 일주일 단위로 천천히 조절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두 번째 실수는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식이섬유는 물을 흡수하면서 부피를 키워 장 운동을 돕습니다. 수분 섭취가 부족하면 오히려 변이 딱딱해지고 배변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커피나 차를 물 대신 마시는 습관이 있는 분들은 실제 수분 섭취량이 매우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루 물 섭취량을 의식적으로 늘려주는 것이 반드시 함께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주스나 즙 형태로만 섭취하는 것입니다. 과일이나 채소를 갈아서 마시면 섬유질 구조가 많이 파괴되고 당분 흡수 속도는 오히려 빨라질 수 있습니다. 씹는 과정이 사라지면서 포만감도 짧아지고 혈당 변동폭이 커질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원형 그대로 씹어 먹는 방식이 가장 좋습니다. 네 번째 실수는 가공식품의 식이섬유 표시를 과신하는 것입니다. 시리얼, 음료, 바 형태 제품에는 섬유질이 첨가되어 있다고 표시되어 있지만 실제 자연식품의 섬유 구조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장내 미생물 다양성 측면에서도
자연 식재료가 훨씬 유리합니다. 보조 수단으로는 활용할 수 있지만 주된 섭취원으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는 특정 음식만 과도하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고구마만 계속 먹거나 사과만 과도하게 섭취하면 영양 균형이 깨질 수 있습니다. 식이섬유도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 식품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는 기저질환이나 개인 체질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과민성장 증후군, 위장질환, 특정 소화장애가 있는 분들은 일부 고섬유 식품이 불편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무리하지 말고 본인에게 맞는 식품을 천천히 찾아가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증상이 지속된다면 의료진 상담이 우선입니다. 마지막 실수는 단기간 효과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식이섬유는 약처럼 즉각적인 변화보다는 몇 주에 걸쳐 서서히 몸의 리듬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조급함을 버리고 생활 습관으로 자리 잡도록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해 보면 식이섬유는 많이 먹는 것보다 올바르게, 꾸준히,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작은 변화가 쌓일 때 장은 안정되고 혈당과 체중, 전반적인 컨디션도 함께 개선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실생활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루 실천 전략과 정리 가이드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식이섬유가 왜 50대 이후 건강의 기본이 되는지, 그리고 어떤 음식으로 어떻게 채워야 하는지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복잡한 이론보다 중요한 것은 결국 내일 식탁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입니다.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작은 선택들이 쌓여 만들어집니다. 오늘 먹은 한 끼, 오늘 마신 한 컵의 물, 오늘 선택한 간식 하나가 몇 달 뒤, 몇 년 뒤의 몸 상태를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건강관리에서 가장 강력한 방법은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습관입니다. 식이섬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에 많이 먹겠다는 목표보다는 지금보다 조금 더 챙긴다는 접근이 가장 안전하고 오래 갑니다. 예를 들어 아침 밥에 귀리를 한 숟가락 섞어보는 것, 간식으로 과자 대신 사과 반 개를 선택하는 것, 국물 위주 식사 대신 채소 반찬을 한 젓가락 더 추가하는 것, 이런 작은 변화만으로도 장은 빠르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물 섭취입니다. 식이섬유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목이 마를 때만 물을 마시는 습관에서 벗어나 의식적으로 하루 여러 번 나누어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커피나 차는 수분 섭취로 계산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식이섬유를 챙기다 보면 처음에는 배에 가스가 차거나 더부룩함을 느끼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양을 조금 줄이고 천천히 늘려가시면 대부분 자연스럽게 적응됩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나에게 맞는 속도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완벽하게 모든 음식을 챙길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소개한 7가지 음식 중에서 본인의 식습관과 생활 패턴에 가장 잘 맞는 두세 가지만 선택해 꾸준히 드셔도 충분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성입니다. 혹시 지금 변비, 혈당 불안, 잦은 피로, 복부 불편감 같은 증상을 겪고 계신다면 약을 늘리기 전에, 건강식품을 더 사기 전에 먼저 식탁 위에서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몸은 생각보다 빠르게 그리고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이 채널은 50대 이후에도 무리하지 않고 건강한 일상을 이어가기 위한 현실적인 생활 습관과 건강 정보를 꾸준히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된 정보나 불안만 자극하는 콘텐츠가 아니라 일상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만을 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오늘부터 실천할 음식 한 가지를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실천 지속력은 훨씬 높아집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는 정보로 꾸준히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장 건강과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또 다른 생활 습관 주제로 더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